때는 2001년 2월 4일 새벽. 광주광역시에 있는 한 가정집이야. 큰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자고 있어야 할 큰딸 민지가 사라진 거야. 당시 민지는 19살, 고3 진학을 앞둔 학생이었어. 자, 그로부터 몇 시간 뒤인 그날 오후. 어떤 강가에 경찰들이 모여 있어. 나주에 있는 드들강에서 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된 거야. 근처 잉어집 식당 사장님께서 신고를 한 거였어. 시신은 스타킹 2짝 빼곤 옷이 모두 벗겨진 상태였어. 경찰에선 접수된 실종 신고들을 조사해봤어. 그리고 민지의 어머니가 드들강에서 발견된 시신을 확인한 거야. 시신은 민지가 맞았어. 그럼 민지의 사인은 뭐였을 것 같아? 흉기로. 흉기로 인해. 좀 나쁜 짓을 당했나? 시신에는 눈에 띄는 것이 있었어. 바로 안면 올혈. 얼굴 부분이 새빨갛다는 얘기야. 자, 이게 왜 그런 거라고? 질식. 맞아, 목 졸림. 네. 누군가 민지의 목을 죽을 때까지 졸랐다는 거야. 자, 그리고 광주에 살던 민지가 나주에서 발견이 된 거잖아. 네. 대중교통이 모두 끊긴 늦은 시간이야. 그렇다면 차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지. 그런데 당시 납치된 정황은 없었어. 여기서 추리할 수 있는 범인의 특징이 뭘까? 일단 차를 탄다는 건 성인이다. 일단 먼저 운전이 가능한 사람. 그리고 10대 소녀에게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한. 네. 호감을 가질 만한. 일리 있어. 범인은 드들강 물속에서 모든 증거가 씻겨 나가길 바랐을지도 몰라. 그런데 시신에서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 발견돼. 피해자 질 내에서 피의자로 추정되는 체액을 발견하게 된 거죠. 피해자 질 내에서 정액으로 인해서 DNA가 채취가 됐습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DNA 대조 작업에 들어가. 피해자와 조금이라도 아는 남자는 수년 전 인물까지 전부 조사를 해. 범인 나왔을까? 자, 결과는 일치하는 사람 없음. 수사팀의 노력에도 단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아. 그렇게 드들강에서 살해된 민지의 사건은 미제 사건이 되고 말았어. 그러던 2012년 사건이 발생하고 무려 11년이 지난 어느 날 피해자 시신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야. 전당포 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언론에 공개된 김 씨. 이 김 씨가 2001년 드들강 사건에서 발견된 DNA의 주인이라는 거야. 김 씨는 2003년 전당포 주인 2명을 살해한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어. 그렇게 김 씨가 무기수로 수감 중이던 2010년에 우리나라에 새로운 법이 제정이 됐어. 일명 DNA법이 제정된 거야. 수감 중이었던 김 씨의 DNA 역시 등록됐어. 덕분에 드들강 사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게 발견이 된 거야. 네. 자, 이제 김 씨를 만나서 확인해 봐야겠지. 당시 형사들은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 씨를 찾아갔어. 김 씨는 부인했지만 너 생각한 대로 형사들은 김 씨가 범인이라고 생각했어. DNA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리고 검찰에 강간살인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거야. 네. 그런데 김 씨는 검사에게 이렇게 말해. 피해자 몸에서 제 정액이 나왔다고 하니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할게요. 하지만 전 사람을 죽이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네. 그럼 정말 범인이 김 씨가 아닌 걸까? 아니, 김 씨 맞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근데 검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 피해자 몸에서 김 씨의 정액이 발견됐잖아. 근데 이건 성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 뿐 살인의 직접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야. 2014년에 검찰은 김 씨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어.
김 씨가 2003년에 전당포 주인 2명을 살해했잖아. 이 사건에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점이 있어. 어떤 부분이 눈에 띄어? 목졸림, 어? 그리고 옷을 잘라내어 옷을 모두 벗겼다. 드들강 살인 사건과 묘하게 닮은 부분들이 있지. 그러네. 이런 점들이 단지 우연의 일치일까? 아니지. 그리고 놀라지 마. 2001년 당시 김 씨는 민지의 집에서 불과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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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왜 DNA를 그때 채취를 못했나? 이 사실은 재수사에서 밝혀진 거야. 와. 2001년 당시에는 김 씨가 용의선상에 오르지도 않았거든. 김 씨의 주소지가 당시에 살고 있던 광주가 아닌 다른 도시로 돼 있었던 거야. 게다가 드들강 사건 2개월 뒤엔 김 씨가 그 동네에서 아예 사라져버렸어. 어디로 사라졌대요? 바로 교도소. 아, 와. 김 씨는 2001년 3월부터 4월까지 여러 번에 걸쳐 개 23마리를 훔친 죄로 체포돼. 그렇게 수사선에서 자연스레 벗어난 거야. 와, 진짜 똑똑하다. 그지? 자, 게다가 수감 직후 김 씨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도 팔아버렸대. 모든 시점이 너무 기막히지 않아? 그러네. 이거는 완전 계산이지. 일부러 개를 훔쳤을 수도 있지. 그 수사 선상에서 벗어나려고. 이 작은 범죄로 큰 범죄를 숨기려고 했다. 진짜 모든 게 다 계산된 거라면 김 씨는 아주 치밀하고 용의주도한 인물이겠지. 자, 드들강 사건은 얼마 뒤에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어. 너 혹시 태완이법이라고 들어봤니? 네네. 그렇지. 네.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거야. 자, 그 시기에 이 형사들도 미제 사건의 캐비넷을 다시 열게 됐어. 드들강 사건 수사를 재개해. 와. 제발.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수사. 경찰뿐만이 아니라 검찰도 함께 나선 거야. 제가 기록을 봤을 때 느낀 그 솔직한 감정은 이 사람 피의자가 범인이 맞는 것 같다라는 어떤 확신이 들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 아직 정황 증거나 보강 증거가 필요한 사건이다. 수사팀이 자료를 아주 꼼꼼히 봤다고 했잖아.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어. 민지가 사망하기 석 달 전에 쓴 내용이야. 11월 30일에 적힌 아주 중요한 단서. 그게 뭘까? 11월 30일에 적힌 그 내용, 마법의 무슨 뜻인 것 같아? 바로 생리를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게 왜 중요한 걸까? 보통 생리 주기가 28일에서 30일 정도잖아. 계산을 해보면 사건이 발생한 2월 4일은 민지의 생리 주기요. 사건이 발생한 2월 4일은 민지의 생리 기간일 가능성이 높아. 민지의 친구도 당시 피해자가 생리 중이었다는 것을 확인해줬어. 생각해봐. 김 씨는 성폭행은 절대 아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뿐이다. 라고 주장했었잖아. 그렇지. 자,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생리 중에 처음 보는 20대 남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 그건 좀 말이 안 되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쉽게 납득이 안 가지. 네. 드디어 김 씨의 주장에 균열이 생깁니다. 자, 드디어 박 검사가 김 씨를 피의자로 소환을 했어. 박 검사가 느낀 김 씨의 첫인상은 이거였대. 잘생겼네. 깜짝 놀랐을 때 저는 딱 왔는데 잘생겼어요. 키가 크진 않지만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고 아까 우리가 추리했던 그 호감형. 자, 박 검사가 김 씨에게 처음으로 한 이야기는 뭐였을까? 저는 당신이 범인이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다 얘기해 보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어린 시절의 이야기부터 만났던 여자들까지 술술 얘기를 아주 잘해. 이 검사의 전략이 통한 걸까? 박 검사는 김 씨의 얘기를 잘 들어주다가 이렇게 쓱 물어봐. 근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으면 주고받은 이야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본인 스스로 속칭 원나잇 선수다. 본인은 원나잇 선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여자들을 만났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게다가 자칭 원나잇 선수라는 김 씨가 박 검사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 성관계 후에도 정자가 한 3일 정도는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나랑 피해자가 만나고 하루 뒤에 죽을 수도 있고 3일 뒤에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질 내에서 정자의 생존 기간은 3일에서 5일 정도라고 해. 그런데 김 씨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야. 제가 만나본 피의자 중에 거의 제일 말을 잘하는 사람 중에 머리도 비상했고 순발력도 남달랐던 것 같아요. 검사 입장에서 와 진짜 준비 많이 했구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마 15년을 공부를 했을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검사는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2014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이유가 뭐였는지 기억나? DNA는 같았지만 나왔지만. 살인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 자, 그럼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 뭘까? 죽였냐 안 죽였냐. 그거지 않을까. 성폭행으로 보이는 성관계와 살인.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의 틈. 붙여야 하는 거야. 이 과학적 한 방을 위해 나선 인물이 있어. 광주지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거의 수사 막바지였을 겁니다. 여자의 질 내에서 정액이 3일까지 발견이 돼요. 꼭 내가 죽였다고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되니까 검찰에서는 필요한 게 강간을 하고 바로 죽었다.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예요. 법의학의 권위자 이정빈 교수님이야. 네. 자, 검찰의 요청에 교수님은 뭐라고 했을까? 찾아보겠다고 하셨을 것 같아요. 불가능. 벌써 15년이 지났잖아. 그러니까. 성관계와 살인의 시간차를 확인할 과학적 방법이 없는 거야. 자, 그러던 어느 날 수많은 자료 중 하나가 우연히 이정빈 교수의 눈에 들어왔어. 아, 이거 무슨 말이야,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거지? 채취 방법이 잘못됐나? 그 내용이 바로 이거야. 질 내용물을 채취. 중간까지 넣은 거지에는 투명한 미색의 액체가 묻어나옴. 조심하며 깊숙이 넣은 거지에는 투명한 미색의 액체와 혈흔이 묻어나옴. 동시에 나왔지만 하나로 섞인 건 아니었대. 자, 정액과 혈액이 섞이지 않았다? 이정빈 교수는 여기에 의문이 생긴 거야. 같은 체액이니까 굉장히 잘 섞여요. 그런데 정액하고 피하고 안 섞였고. 이게 무슨 얘기다. 실험을 해봐야 되겠다, 이게. 네, 검사님. 됐어. 이거면 내가 입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정빈 교수의 전화가 온 거야. 성폭행을 당한 후 시간이 지나서 딴 사람이 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에 이랬다가 움직였을 겁니다. 막 움직이니까 바로 섞였을 거예요. 정자가 들어가서 안 섞일 정도로 짧은 시간 내에 금방 죽었으니까 성폭행을 하고 살인을 한 사람이 정자의 DNA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피해자가 사망한 지 15년이 지난 2016년 8월 5일 검찰은 김 씨를 강간살인으로 기소했어. 그리고 이날은 민지의 생일이기도 했어. 아휴, 재판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 대가를 치러야죠. 2017년 대법원에서 결국 무기징역이 확정이 됐어. 이미 받았던 무기징역에 또 한 번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거야. 이렇게 드들강 사건은 무려 16년 만에 끝을 맺게 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